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반어, 역설, 풍자 등과 같은 개성적인 표현이 교과서 작품 속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운율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 펴보도록 하죠. 다 폈습니까? 제목이 뭐죠? 넌 바보다. 제목만 가지고 내용을 추측해 봅시다. 너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 즉 시적 화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나입니다. 그럼 나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즉 시적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너이죠. 나는 너를 뭐라고 하죠? 바보라고 합니다. 왜 바보라고 할까? 너는 과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걸까? 본문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어떤 개성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찾아보시고, 또한 무엇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지도 같이 살펴봐야겠죠?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넌 바보다. 신형건.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치를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잘 읽으셨나요? 이 작품은 크게 2연으로 나뉘어집니다. 1연에서는 내가 관찰한 너의 7가지의 모습을 쭉 나열한 후에 너의 모습을 바보라고 말하고 있고, 2연에서는 그런 너에 대한 나의 진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시구가 있죠. 그 시구가 무엇인지 체크하면서 차근차근 작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반복되는 시구를 먼저 찾아볼까요? 너는 참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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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너는 참 바보다. 정말 바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가지의 너의 모습에 대해 내가 바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 너의 모습 어떻습니까? 매우 바른 친구 같죠? 바른 학생입니다. 자, 그 다음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인데 빙 돌아서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이상하죠? 아무리 봐도 바보 같은 행동은 아닌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바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너의 모습 어떻습니까? 바로 규칙을 잘 지키네요. 그 다음 얼굴에 검댕치를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내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데 꾸벅 인사를 잘 하네요. 어떤 친구입니까? 아주 착한 친구네요.
그 다음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보통 호랑이 선생님이 가신다고 하면 굉장히 기뻐할 텐데 너는 어때요?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립니다. 참 너는 어떻습니까? 아주 정이 많은 친구네요. 그까짓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리 대단하다고 대단하지 않은데 그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봅니다. 너는 어떤가요? 아주 세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준다. 머리를 끄덕여준다라는 건 결국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감을 잘하는 친구다. 그 다음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습니다.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자, 씩 웃어버려요. 어떻습니까? 아주 밝은 친구죠. 게다가 이때까지는 너는 참 바보다 이렇게 얘를 반복했는데 정말 정말 바보다. 그냥 바보가 아니고 진짜 바보라고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법을 점층이라고 하죠. 점층, 점점점점 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층적인 표현 방식으로 정말 정말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아무리 봐도 바보라고 하기에 너무나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너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연 보겠습니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내가 좋아서. 자, 알고 보니까 너가 바보라고 싫어하고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그림자처럼 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싶어 하죠. 결국 나는 너를 뭐하고 있다? 좋아한다. 즉, 자신의 감정, 너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보라고 했던 게 진짜 바보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했다. 그죠? 이때까지 모든 말이 반어였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이었음을 마지막에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결국 뭡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 그리고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어. 바로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를 보시면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성격은 반어적.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반어적 이 부분이죠. 그리고 교훈적,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처럼 살아야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를 보시면 제재라는 건 중심 소재입니다. 바보 같은 너죠. 주제는요.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본받고 싶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모범적인 너의 행동을 쭉 열거했습니다. 7가지 정도를 나열했죠. 그리고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제일 마지막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너는 참 바보다를 반복해서 운율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해서 너의 바른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6쪽 이해와 탐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너의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가지의 너의 모습이 쭉 나열이 되었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씹던 껌을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땠습니까? 개구멍으로 가지 않고 교문으로 갔었죠. 교문으로 갔었다. 그 다음, 얼굴에 검댕칠을 한 아저씨한테 인사도 잘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근 가신다고 눈물도 흘리고요. 그 다음 보잘것없는 민들레에도 관심을 보이고요. 그 다음 뭐였습니까? 친구의 허풍 이런 것들을 진심을 다해 공감하며 들어주었죠. 그 다음 마지막 친구가 놀려도 웃음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그죠? 놀림도 웃음으로 받아 넘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의 이연을 바탕으로 하여 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해보자.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바로 좋다 라는 너에 대한 나의 진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너의 행동을 졸졸 따라다닌다 했으니까 본받고 싶다.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에 나타난 나의 깨달음을 말해보자.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를 왜 좋아하냐면 너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에 쓰인 반어 표현과 그 효과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시에서는요, 너는 참 바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속마음은 이연에 나왔었죠. 어땠습니까? 너는 어떤 아이다? 좋은 아이다. 그리고 너는 착한 아이다. 그죠? 뭐 정직하고 따뜻하고 순수한 아이다. 뭐 예의 바른 아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어 표현의 특징 뭡니까? 나의 속마음을 반대되게 표현한다. 그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반어도 그렇고 역설도 그렇고 결국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뭔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바보, 그리고 너는 참 바보다 라는 문장 자체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그러한 요소들, 이런 반복이 주는 효과, 뭐겠습니까? 마찬가지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짝의 행동을 관찰해보고 이 시를 모방하여 짧은 시를 써보자. 자, 지금 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 부모님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어른들도 괜찮고 아니면 동생이나 뭐 언니, 오빠 다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한번 관찰해보고 이 시처럼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짧은 시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것은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